146페이지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요. 계약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종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한꺼번에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계약의 종류 146페이지 있죠. 이것은 매년 시험이 나와요. 매년. 알겠죠? 한 문제가. 이거 보면 양이 별로 적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보셔요. 문제 우리가 유상계약이라는 거예요. 유상이 뭐냐? 그럼요,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잔금을 받죠. 잔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요? 등기를 받죠. 이렇게 양 당사자가 쌍방이요,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죠.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죠. 대가로요. 지금 여기 누군가요 귤을 하나 가져왔나 봐요. 다 가지고 있는 거 봐가지고 나만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요, 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귤을,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귤을 보면 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뭘 혹시 귤 받았는데 뭐 줬어 안 줬어? 귤 받는 대신에 뭘 준 게 있어요? 물물교환이요? 뭐 하나 줬나 봐요. 자는 봐봐요. 우리가 뭘 받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뭘 받았는데 주긴 줬어. 근데 귤을 받는 대가로 저걸 줬다. 그럼 유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귤을 받았으니까 나도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주고받기는 주고받는데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귤하고 저기 무슨 과자 하나요?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았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무상을 뭐라 한다? 무상을 편무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을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쌍무는 뭐죠? 매매계약을 봐봐요. 계약을 하면 갑원들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어른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의하죠. 내가 만약에 귤을 준다고 했어요. 이따 내가 다음 시간에 귤 하나 줄게요. 그러면 나는 줄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만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계약이에요. 아시겠죠?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됐나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무상계약 중에서 뭐가 있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증여. 이건 암기해야 돼요. 사용대차는 뭐죠? 학원 올 때 필기도구를 안 가져가가지고 옆 사람한테 하나 빌려서 쓰고 돈 주지 않고 그대로 다시 주는 거죠.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다시 주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만약에 빌려 쓰는데 돈을 주죠? 그러면 그것을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칙이요. 원칙은 무상인데요. 그걸 우리가 뭐란다? 소비대차요. 그럼 소비대차가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 여러분 보면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있으면 200원인데요. 자판기 있는데 내가 갔는데 100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원 빌려달라고 하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요, 이거 이따 다음 시간에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뭘 100원 가지고 그래요? 안 줘도 돼요. 그걸 채무 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소비대차. 위임이죠? 위임이다. 우리는 대리권 수여하는 거죠? 일을 맡기는 거. 임치다. 물건을 보관시키는 거. 물건 보관시키는 거. 종신정기금이다. 종신이요,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 뭐 종신정기금은 연금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요, 종신연금은 뭐 거의 하지 않죠. 유상은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이에요. 무이자, 무상이죠. 무이자 소비대차는 여기에요. 이자부 소비대차, 알겠죠? 그럼 여기 쌍무죠. 쌍무는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이렇게 했죠. 이걸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편무계약에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에는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매매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여기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매, 그 다음에 임대차.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고용계약도 있고요. 조합이라든가 뭐 여행계약이라든가 여행계약이요. 여행계약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 시험범위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느냐?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유상계약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상계약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금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보책임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계약에다 다 써. 다 쓰고 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임대차에 뭘 한다?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교환계약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여러분 이거 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임대차.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났어. 임대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임대차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해 거기를 다 찍은 거예요. 틀렸다고요. 이러면요 우리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안 줘? 민법은 뭐죠? 민법 공부하면 별짓 다 해봐야 돼. 알겠죠?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보고 집도 사보고 팔아보고 사기 당해보고 알겠죠? 취소해보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그럼 월세 보증금 5천에 뭐죠?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보증금 5천이죠. 5천이 돼서 500만 원 계약금으로 줘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요 임대차에도 계약금이 다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매매계약에다 있는 걸 다 써요. 매매계약에서 다 매매계약할 때 매매계약 이거에서 쓴단 말이죠. 쓰지만 이런 것들이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에도 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다 또 가가지고 또 똑같은 거 또 써봐. 그러면 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책을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은 그냥 거기서만 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뭐라 하냐? 거기 있는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데 거기 가서 봐 이 말이에요. 또 쓰면 책 커지니까 그냥 안 썼어 우리는 이 말이라니까.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이나 환매에도 매매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해제권이라든가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상계약인 것 중에서 여기요 편무계약인 게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상광고. 알겠죠? 그러니까 현상광고 봐봐.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쌍무계약이고 유상이면서 편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놈이 없으면 유상은 쌍무,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 편무는 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쌍무계약은요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다시 봐봐. 여기 보면 현상광고라는 게 나오죠. 현상광고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부터 봐. 유상계약은 뭐다?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무슨 알겠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조건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보라고. 그냥 여기 이건 그림을 암기하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봐. 무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아시겠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해야 돼. 그림을 암기하고 있어야 이게 말이 가능하지 그림을 암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낙성계약이고요. 우리는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낙성이고 불요식, 낙성계약에 반대하고 불요식 계약에 반대가 있잖아요. 낙성하고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낙성의 반대가 뭐죠? 요물계약이에요. 요물이요. 불요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에요. 요식. 그럼 요식행위는 뭐죠? 특별 성립 요건이요. 그럼 특별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다? 신고, 유언에 있어서 5가지의 방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식이라고 하죠.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불요식이에요.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분요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요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이 계약을 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거의 모든 계약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천 가지 계약을 했을까요?
여러분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요, 해가지고요, 뭐 물건 사고 팔고 다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써보고 계약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차를 살 때라든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나 계약서 쓰지, 그 외에 할머니한테 시장 가서 물건 사거나,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다 매매 계약이죠. 계약인데 우리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안 쓰는 거예요. 99%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 한번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해요. 알겠죠? 수천 수만 가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다른 것들도 다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분료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은 가격이 조금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헛소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사실은 계약서를 쓰는 거죠. 서류로 증거서류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데 또 요즘은요, 우리 이제 세금을 포탈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또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요? 동산 거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99%가 동산 거래죠. 부동산 거래가 더 많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낙성은 뭐죠?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물은 뭐예요? 요물은 물건을 요구한다. 낭만하면 안 되고 물건까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있다? 여기 현대계보, 현대계보요, 보증금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이고요, 대물변제고요, 대물변제, 현상광고 이런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요. 대물변제가 뭐죠? 돈으로 빌리고 갚을 때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으로 갚지 않고 뭐로 주는 거? 물건으로 주는 것을 대물변제예요. 알겠죠? 계약금, 보증금 다 돈으로 주는 거죠. 현상광고가 뭐예요? 그러면 유병헌 사건이죠. 유병헌 사건에서요, 유병헌이를 신고를 해. 그래서 체포하게 되면은 돈을 주겠다는 거죠. 5억이요. 근데 유병헌 사건에서 유병헌은 체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자기네 밭에요, 사람이 죽어 있는 걸 신고했는데 유병헌인지도 모르고 신고했는데 유병헌이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고해가지고 체포된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것은 체포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에서요,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현상광고라는 것은 대부분,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신차원 사건이 있을 때 5천만 원이에요. 체포해서 신고하면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는 유상계약이죠. 유상은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죠. 첫 번째 뭐냐? 신고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되는 거. 그러면 5천만 원 주겠다는 거죠. 신고하고 체포가 되면 5천만 원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주고받죠. 서로 대가관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신차원으로 보면은 반드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고를 할 의무가 없죠. 편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요, 경찰청은요,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죠. 누가 신고하든지. 그래서 경찰청은 현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편무예요. 그런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현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고해서 체포돼야 돼. 그래야만이 현상금이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다.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는 뭐다? 이 현상광고만 없으면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그런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책이요 146페이지를 보면 거기 오른쪽 봐봐, 뭐라 나왔죠?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번째요,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그런데 가운데 두 개 있는 거,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암기해야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뭐다? 쌍무계약에만 뭐가 있다? 쌍무에만 뭐가 있어? 동시행함유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이 있죠? 가운데요, 요물은 현대계보.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 현대계보. 그 다음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분료식이죠? 근데 요식인 것이 있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되게 간단한데요.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시험에 좀 많은 것을 들은 것은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편무 낙성 분료식이다.
현상 광고 빼고 읽으면 다 똑같아.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시,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무상인지 몰라요? 여기 무상계약은 무상 편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라고,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라고,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라고,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라고. 알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가 나오냐? 동시함별권과 위험부담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동시행함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동시함별권은 쌍무계약이죠? 어떤 쌍무다? 유상 쌍무에서 인정되죠. 유상 쌍무. 그러니까요, 증여나 사용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환매, 4번 임대차. 5번 뭐? 5번은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그럼 뭐요? 무상 편무잖아요.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 편무죠. 동시행함별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유상이죠. 유상 쌍무니까 동시행함별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이자는 무상이죠. 동시행함별권이 없다 이 말이죠. 편무니까. 이자부죠. 유상 쌍무라고. 그러니까 동시행함별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앉아있지 말고 그림을 보는 거, 표를 보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비대차가 무상이면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에는 동시행함별권이 없고, 쌍무계약에만 동시행함별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요 매매나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나 도급은 쌍무 유상이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행함별권이 있죠. 사용대차나 증여는 무상이니까 편무죠. 그러니까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대차가 문제라고. 소비대차는 무상일 때는 편무로 가고 유상일 때는 쌍무로 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쌍무일 때는 동시행함별권이 있으니까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으로서 항별권이 있지만,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니까 동시행함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함별권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항별권은 여기는 어디서 나와요? 항별권은 어디서 나와? 항별권은 어디서 나와? 쌍무계약에서 나와. 여기 봐요. 여기요. 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2월 1일이 잔금 날짜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되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 그래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을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요. 갑하고 을은 동시행이죠? 네. 동시행이죠? 그래서 동시행이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행이야. 이 동시행이란 말이 그래. 그럼 봐,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요. 그럼 을도 갑한테요 잔금 지급을 할 수 있어? 잔금 지급을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항변권이 있다.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도 갑이 나한테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나도 잔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제공을 했어.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그럼 을은요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급을 거절 못한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 주면서 잔금 달라고 그래. 근데 을이 잔금이 없어. 그럼 잔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없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뭘 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지연이자, 이자도 청구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나도 잔금 주고 싶어요 오늘. 그런데 갑이 등기소를 안 주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냐? 자기는 등기소를 안 주면서 나한테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오늘 잔금 날짜니까. 을은 준다 안 준다? 안 줘. 언제까지 안 줘? 등기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등기 서류가 원래는 2월 1일이 잔금 날짜인데 등기 서류를 3월 1일 날 가져왔어. 그러면 언제 잔금을 준다? 3월 1일. 그러면 원래는 잔금 날짜가 언제였죠? 2월 1일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잔금 날짜가 몇 월 며칠이나 마찬가지다? 3월 1일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말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잔금 날짜가 원칙적으로는 2월 1일이지만 3월 1일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잔금 날짜가 뭐가 됐다? 연기가 됐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잔금 날짜가 연기되거나 마찬가지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을도 갑한테 잔금 안 주죠? 언제까지 안 줘? 3월 1일까지. 그러면 2월 1일에서 3월 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란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채무 불행이 돼.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잔금에 대해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항변권은 뭐예요? 항변권은 갑이 자신의 채무는 제공하지 않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언제까지 안 준다? 갑이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갑이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변권은 내가 뭐를 줄 게 없다가 아니고 나도 줄 곳은 있는데, 그러면 너가 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등기 서류를 가져오라.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내가 잔금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변권은 뭐다? 첫 번째요. 첫 번째 하나의 대가 관계.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된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 뭐가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이요.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어요. 당사자 간에 뭐로?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별개란 게 뭐냐 봐봐. 경매요. 경매를 봐봐. 경매를 보면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여기 병이죠. 병을 뭐란다? 병을 경락인이에요. 경락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경매가 있었죠. 경매가요. 그래가지고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받아요. 배당금. 경락인이 등기를 가져가죠. 이렇게요. 갑의 물건이 경매가 됐으니까.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돼요. 경매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 어때요? 배당받은 배당금을 을은 병한테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등기를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해 줘야죠. 등기를 이전. 그럼 여기서 봐봐. 을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병의 등기 말소 및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동시행은 뭐냐 이런 거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줄 의무가 있다. 하나예요. 서로가 대가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갑하고 을하고 서로가 대가관계. 그런데 여기는요 을은 병한테, 병은 갑한테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대가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을은 병한테 또는 병이 을한테 그러면 대가관계가 있겠죠. 병은 갑에게잖아요. 그래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요 세 가지로 암기해. 첫 번째요, 별개는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당사자의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왜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채권이죠. 네.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합의로 가능하다면 합의로. 그럼 두 번째는요, 별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별개는 경매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된 것을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요. 맨 위에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별개 약정 안 된다. 약정이 있으면 된다. 2번요. 경매가 무효 줄고 경매가 무효 줄궜어요. 2번에 맨 끝에요. 동시 X라고 되어 있죠. 동시 이행이 아니다. 그것만 딱 알면 돼. 그래서 경매가 무효일 때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걸 봐봐요. 채권 양도요. 채권 양도라든가 상속이요. 상속의 경우는 동시행인데요. 경계요. 경계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채권 양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이죠. 이것을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양도를 해. 병 너 을한테 가서 받아라. 그럼요, 병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았죠. 그럼 병은 을한테요 얼마를 받을 게 있죠?
1억이죠. 2억이 아니잖아요. 그걸 동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전히 항변권이 있는 것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고쳤다 이 말이죠. 바꿨다.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면서요 1억을 빌리고 을한테요 1억을 빌려주면서 을의 집에다가요 을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래서 10월 1일 돈을 갚기로 한 거예요. 1억을 빌려줬는데 을이 10월 1일 갚기로. 근데 을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10월 1일 돈 1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요 뭐라 하냐? 8월 1일 뭐라 하냐? 갑한테 가서 얘기하죠. 갑, 너 나한테 1억 빌린 거 없는 곳으로 치자. 없는 곳으로 하고, 내가 10월 1일 날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곳으로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10월 1일 날 아파트를 주는 곳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돈 빌린 거 찢어버리고, 차용증 찢어버리고, 그걸 경계라고 그래.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됐죠? 소비대차였죠. 소비대차. 근데 이제는요 물건 인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큰 차이가 뭐냐 봐봐. 그냥 갑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을이요 10월 1일 날 망했어. 돈 받았기 전에 이 을이 망했어. 당장은 돈을 못 받지만 만약에 을이요 로또 복권에 나중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그 로또 복권에서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돈 빌린 거 없는 거 치고 그냥 10월 1일 날 집을 주는 곳으로 바꾸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바꿨어. 차용증 찢어버리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경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꾸면 10월 1일 날 이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10월 29일 날, 아니 10월 1일 날인데 9월 29일 날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쓰나미 가서 쓸어버렸어. 그럼 건물 있어 없어? 없죠. 갑이 잘못했어 안 했어?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을은 갑한테 집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돈 1억 갚을 필요도 없고. 왜? 1억 빌린 거는 없애기로 했죠. 그리고 아파트를 주는 곳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줄 게 없죠. 안 줘도 되는 거죠.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계를 했을 때는 소비대차가 꼭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소비대차를 없애고 돈 빌린 거 없애고 물건을 주는 곳으로 바꿨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그냥 그걸 없애고 돈 1억으로 갚기로 약속을 했어.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 안 줘도 되는데 돈 1억으로 갚기로 했죠. 중간에 쓰나미가 가지고 건물이 없어져도 반드시 돈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이게 똑같은 말이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뀌어. 그래서 그것은 항변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 채권을 담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해. 저당권 등기요. 등기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저당권 등기를 뭐한다? 말소하죠. 등기 말소하고 채권이죠. 채권의 변제하고. 채권의 변제와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등기의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왜요? 채권을 뭐한다? 주된 권리, 문재인이죠. 이런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 비서실장을 얘기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절대로 동시에 있을 수 없어. 동시 아니고 먼저 채권을 변제, 먼저 변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돼. 나중에. 그래서 먼저 변제, 동시가 아니고 먼저.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은 담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매매죠.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야 돼. 완전한 권리. 자, 무슨 말이냐?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을이 뭐죠? 이 을이 부가가치세하고요. 여기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갑의 건물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기,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완전한 권리, 등기하고 잔금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부가세를 자기가 부담한다, 양도세를 자기가 부담한다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은 을한테 등기만 해주면 되지만 을은 갑한테요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시행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는데요.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 막 이 갑의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너한테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잖아. 완전한 것을요. 그런데 지금 갑의 건물에 껌딱지, 코딱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껌딱지와 코딱지가 다 어때요? 다 닦아내고 줘야죠. 닦아낸 걸 뭐란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소. 말소를 당하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뭐라죠? 채권을 만다 담보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채권의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요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여기는 매매잖아요. 매매에서는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소를 해가지고 줘야 되겠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등기를 먼저 말소해. 먼저 말소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돼. 매매에서는. 그런데 여기는요 매매가 아니고 저당 잡은 상태에서 돈을 갚으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 빌리고 아파트를 샀죠.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 빌리고 아파트 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갚을 때 돈을 갚으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동시에. 그게 아니고 먼저 돈을 갚으면 된다 이 말이죠. 돈을 갚죠. 그럼 돈을 갚으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려요. 저당권은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등기만 남아있어. 나중에 시간 될 때 가서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먼저 뭘 한다고? 먼저 돈을 갚는 거예요. 담보는 알겠죠? 근데 매매는 무슨 관계라고? 동시이행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보냐? 다섯 번째는요 뭐 갑일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근데 이 건물이 멸실이 돼.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이 되니까 이 건물이 1억짜리를 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건물이 줄 수 없죠. 건물을 못 주면 뭘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얼마로 손해배상하죠? 1억짜리 건물이 불탔어. 얼마로 손해배상을 해? 1억을 손해배상하지 얼마로 해? 그러니까 건물이 1억짜리인데 손해배상도 1억으로 하죠. 결국 이 두 가지 뭐다?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갑일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멸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됐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전히 손해배상 채권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 1, 2, 3, 4, 5 이건 시험에 다 나왔어. 자 3번 봐봐. 동일성 채권 양도나 상속은 된다. 3번요 채권의 변제. 채무의 변제죠. 채무 변제하고 담보권 소멸 절차죠. 그래서 채무의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오른쪽 5번은요 쌍방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 줄고 이행불능 여기 건물이 멸시돼서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시험에 자주 나왔어. 알겠죠? 매매는 완전해야 돼. 완전 미등기고 뭐가 완전해야 돼. 갑하고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다. 이런 등기에 말소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을이 부가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겠다. 양도소득세, 부가세하고 매매대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변제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자, 이제 여기서 뭘 보냐? 변제기가 나왔죠. 변제기. 자, 봐. 우리가요 여기서요 선이행 있어. 중도금 있어. 중도금하고요 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라고 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해. 선이행은 뭐다?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 불행이 돼. 이건 동시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행이 돼. 채무 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니까 잔금을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잔금 동시이행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여기는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니까 여기서 지연 배상, 지연 이자를 내야 되죠. 그리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똑같죠. 여기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지연이자,
지연 이자나 지연 배상이 똑같아? 안 주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어. 자,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가 있어요. 이행 지체. 그다음에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행 불능. 그다음에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 지체는 지금 뭐뭐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 하고 있지 않다, 뭐뭐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말소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말소하지 않고 있다.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알겠죠? 말소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소 안 하고 있어. 그것을 뭐란다? 뭐뭐 하고 있지 않다? 이행 지체라고 그래. 잔금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걸 이행 지체라고 그래. 여기는요, 이행 불능이죠. 불능은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건물이 멸실됐다, 소해, 불타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 소해됐다, 멸실됐다. 그걸 이행불능. 그럼 건물이 없잖아요. 줄래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행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행거절은 만약에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 미리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매도인이 집을 팔았는데 너무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자기가요, 그럼 저쪽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하려면 계좌 번호를 알려줬단 말이죠. 알려주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약금 내일 아침에 집어넣는다겠어. 그런데 자기가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계좌를 없애버려. 계좌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하고 이 계약을 끝까지 같이 갈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행거절은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을 합해서 뭘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이고 이행거절도 채무불이행이고 이행불능도 채무불이행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니까 그냥 우리 뭘 한다?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봐.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중도금이요. 중도금 1억이 있단 말이죠. 여기가 4월 1일이요. 4월 1일 잔금이요.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요, 2월 1일 중도금 1억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중도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아닌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고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딱 된 거예요. 잔금 날짜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자를 더 이상 안 줘도 되고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을이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가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잔금 날짜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그다음 4월 1일 잔금 날짜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하고 플러스 잔금 이 세 가지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돼버려. 잔금 날짜가 딱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금 선이행하는 거,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만 준다? 잔금 지급일까지만. 잔금 지급을 이후에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기에 첫 번째는 중요하고. 왜요? 동시행이가 이행기가 되면 동시행이고 이자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니까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이행 동시행 관계가 아닐 때 채무불이행일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해요. 채무불이행일 때는. 그런데 동시행이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해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시행일 때는 해제를 못해.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되면 계약을 해제를 못해. 그럼 끝까지 해제를 못한다? 그건 아니죠.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제하려면 해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행지체가 돼야지 계약을 해제. 이행지체가 돼야지. 그러면 이행지체라는 것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갑이 5월 1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해. 등기. 야, 나 등기 가져왔으니까 너 중도금 1억하고 잔금 날짜까지 이자하고 잔금을 줘. 이렇게 등기 서류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나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너 등기 서류 받고 중도금 1억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잔금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죠.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지 않죠. 이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동시이행일 때 채무불이행으로 만들려면은 채무불이행이 돼야 이행지체고 이행지체가 돼야 계약이 해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 아니란 말이죠. 채무불이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채무를 뭐래서 제공.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더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 돼. 채무불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이행지체가 돼.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려운 거 배우는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똑같으니까. 이러면요, 우리 봐봐, 뭐죠? 동시행이다. 그러면 이행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잔금 날짜에 내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나는 잔금을 언제 지급하냐?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져와야 잔금을 준다, 이 말이죠. 오늘이 잔금 날짜인데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나도 잔금 지급하지 않아도 뭐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박자야. 동시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해지하려면 채무불행이 돼야 되죠? 동시행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중도금 플러스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은 달라고 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채무불행이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는데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하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채무불행.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동시행이다, 해지하지 못한다, 해지하고 싶다. 그럼 어떡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채무불이행에 빠뜨린다.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만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다시 148페이지 변제기죠. 변제기 2번 중도금 잔금이 있죠. 중도금은 선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고 지연이자 해지할 수 있다. 잔금은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안 줘도 된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동시행일 때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잔금 밑에 봐봐. 잔금 2번에 잔금 밑에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중도금이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에 줄과 변제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가 도래했단 말은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금 날짜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잔금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해지를 못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 이자도 안 내도 돼요, 잔금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갑이 뭘 안 주니까?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나도 잔금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 달라고 했어. 그런데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을은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니까 그때부터 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돼. 그리고 갑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줘요? 그럼 나도 잔금 안 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동시이행이다. 다시 말하면요, 삼박자. 동시행은 뭐가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다. 됐죠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보냐,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이걸 안 해야지.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뭘 보냐, 계약을 해제를 한단 말이죠. 계약 해제를 할 때, 계약 해제는 뭐가 있어야 돼? 채무 불행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동시행 관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그대로 또 해제권 또 나와. 알겠죠? 같이 연결되니까.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요, 이제 채권자 지체. 우리 아까 채권자 지체란 말 썼는데, 채권자 지체 중에 다른 말로 뭐다? 수령 지체 중에. 여러분 이거 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채권자 지체 중 수령 지체 중. 기억 안 나? 기억난다고 얘기해줘. 알겠죠? 채권자 지체가 뭐라고 그랬죠? 을이 등기소를 가져왔어. 그러면 갑이 등기소를 가져왔어. 그럼 을이 등기소를 받아야 되죠. 알겠죠? 수령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잔금이 있어, 없어? 없어. 수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수령을 못한다. 수령지체. 수령은 누가 수령하죠? 채권자가 수령하죠.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채무자가 지체한다. 채무자 지체죠. 다른 말로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무자는 뭐라? 채무자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자는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행지체라고 그래. 다른 말로 그것을 얘기하면 채무자 지체가 되겠죠. 채권자는요, 뭐래요? 채권자는 받아야 되죠. 권리자니까. 네. 받아야 되니까 수령이죠.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을 못해. 수령지체. 다른 말로 뭐란다?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그럼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제공, 이행제공이 계속이냐, 계속이냐, 이행제공을 한 번 했느냐 이 말이죠. 이행제공을 계속했느냐, 한 번 했느냐. 이러면 이행제공을 계속했다. 그러면 항변권이 소멸해. 잘 봐. 한 번 하면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이 존속을 해. 소멸하고 존속을 해. 자, 봐. 항변권이 있다, 없다? 소멸했단 말은 있어, 없어? 없다. 없으면 뭐라고 그래? 없으면 무슨 상태다? 채무 불이행. 이자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고.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면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을 해제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그 말은 등기 서류를 계속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요 등기 서류 가져왔어. 가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나 좀 봐봐. 내가 이제 등기 서류를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 나는 받으려면 뭘 줘야 돼? 돈 잔금을 줘야죠. 그런데 내가 등기 서류를 줘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잔금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하냐? 내가요, 너 돈 없어? 없대. 그래? 나 간다?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오늘 하루만 나는 잔금을 못 줬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만 이 채무 불이행이다. 오늘 하루만. 알겠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한 번 했죠?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항변권이 그대로 또 있어.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돈을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 등수로 가자는데 돈 줘? 돈 없대. 그러니까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간다? 내가 뭐라냐면 나 등수로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놓을게. 어디 중개업소다 이 서류 맡겨놓을게. 너 돈 내면 나한테 입금시키고 언제든지 찾아가. 또는요 뭐라 하냐? 나 이거 내가 집에다가 그대로 이걸 보관해 놓을 테니까 너 언제든지 이 돈 되면 입금시켜. 바로 등수로 줄 테니까 이렇게. 그걸 뭐냐? 나는 언제나 서류를 줄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고 그래. 계속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계속 등기소를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잔금을 계속 줘야 되죠.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안 주니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줬다? 그럼 나는 그때만 잔금이 없으면 그때만 내가 잘못인데 이 사람이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등기소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등기소를 다시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나도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약간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중에 이행의 제공을 계속 항변권 소멸. 한 번 제공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요 두 가지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요.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의 제공이 계속된 경우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X, X죠? 소멸하죠? 그럼 또 뭐라 나오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한다. 채권자 지체 중에는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한다. OX. 눈이 있으면 봐봐. 이행 제공이 계속되면 소멸하고 제공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면 소멸하지만 그러면 한 번 제공하면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는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그러면 밑을 한번 봐봐. 148페이지요. 단순 청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된다. 그러면 항변권이 뭐가 되고 소멸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행지체다. 지연이자를 내야 된다. 한 번 제공했다. 한 번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과거에 한 번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다 한 번이란 말이죠.
과거에 한 번 줬단 말은 지금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존속하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청구 봐봐. 단순 청구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말이 중요해. 채권자 지체 중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청구 있네. 148페이지 거기 까맣게 된 거 보면 단순 청구라고 돼 있네 제목에. 안 돼 찾았어요? 그거 참 다행스러워요. 채권자 지체 중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해적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